죽는다고요? 이지혁이 되물은 그 순간 박진석의 휴대폰엔 고성의 DNA 검사 결과라는 제목의 파일이 막 도착했는데요. 이지혁은 계단을 몇 칸 오르지도 않았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뛰어 올라가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다리가 묵직하게 붙어버렸어요. 이지혁은 괜찮은 척 웃어 보이려고 했습니다. 운동 부족인가 보네.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이 차는 게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지혁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누군가의 얼굴이 먼저 무너질 걸 아니까. 그 앞에서 지은호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요즘 이상할 정도로 몸을 챙기라는 말을 자주 하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삼각김밥을 그만 먹으라 하고 제대로 된 걸 먹으라고 하고 커피 마시고 쉬었다 가라고 하고 그건 따뜻함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지은호는 그 따뜻함이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지혁 아니 이지혁 선배는 왜 그렇게 숨겨진 게 많아요? 진작 말 좀 하지. 이지혁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더 세게 밀어냈습니다. 본인은 본인을 믿을지 몰라도 저는 선배 안 믿어요. 쌓인 신뢰가 없는 사람하고 엮여서 일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고 싶어요. 말은 차갑게 했는데요. 지은호 속은 다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을 믿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믿지 않겠다고 말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지혁은 그 말에 상처를 받아도 그냥 웃어버리는 척했습니다. 오히려 지은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같이 밥 먹어주라. 지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아직 밥 생각 없는데. 이지혁은 아주 작게 정말 서운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진짜 서운하네. 그 말이 지은호 마음을 더 아프게 했는데요. 지은호는 그 서운함이 연애 감정이라기보다 이지혁이 가진 비밀의 무게에서 나온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사람의 서운함. 그러니까 더 무서웠어요. 같은 시간 박진석의 집은 완전히 다른 공기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문 밖에 텐트를 치고 밤새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고 이지환은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서 박영란을 지키느라 문 앞을 지켰습니다. 박진석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손을 올렸고 박영란은 즉시 맞받았습니다. 아빠, 저 왜 때렸어요? 박영란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똑바로 말했어요. 경찰 신고할 거예요. 핸드폰 뺏으면 창문 열고 소리 지를 거예요. 사람 살리라고. 그 말에 고성이가 달려들어 말렸습니다. 영나야, 그만해. 엄마 너무 힘들어. 박진석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석 달 웹툰 하고 싶으면, 석 달 안에 데뷔해 안 되면 깨끗이 포기. 박영란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그 집엔 감사가 아니라 금이 더 깊게 갔습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아무 신경 쓰지 말라더니 애들 셋이 다 이상해졌어. 그리고 그 셋엔 한우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비서에게 보고를 받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멈췄습니다. 한우진 씨는 지난달 청와대학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마치고 보호자 없이 혼자 퇴원했습니다. 공여자가 누구지?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비서가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공여자 지은호 씨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쌍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라는 이름은 고성이가 절대 꺼내지 않으려 하던 이름과 이상하게 겹쳐 보였거든요. 박진석은 그때부터 댓글 하나 놓치지 말고 다무아와 간이식 받았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다라고 윽박지르듯 지시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고성이를 현모양처로 믿어왔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동선, 병원 기록, 숨겨진 서류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하자 박진석은 깨달았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 결정타가 바로 DNA 검사였습니다. 박진석은 혈연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고성희와 DNA 검사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결과지가 도착한 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보고서는 아주 담담한 문장으로 시작했는데요. 담담해서 더 잔인했습니다. 딸아이가 한 명 더 있었으며 1999년 10월 직접 사망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진석은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사망 신고 직접 1999년 10월. 박진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는 딸을 버렸어. 그리고 다음 문장이 박진석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 처리. 박진석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나랑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사망 신고까지 했어. 이건 실수가 아니라 준비된 범죄였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고성희가 왜 기록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기록은 도망치지 않으니까요. 박진석이 고성희를 마주한 순간 고성희는 늘 하던 대로 헌신의 얼굴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큰일하는 사람이잖아. 아무 신경도 쓰지 말아요. 박진석은 그 말에 웃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신경도 쓰지 말라더니 애들 셋이 다 이상해졌어. 우진이도 영나도 성재도. 박진석이 박성재를 불러앉히고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성재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박성재는 고개를 숙였고 결국 회피하려 했습니다. 저 일단 가볼게요. 하지만 박진석은 놓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왜 너까지 날 속였어? 박성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말 못했는지 몰라서 물으세요? 그 말이 오히려 박진석의 속을 더 뒤집어 놓았습니다. 박진석은 배신을 못 견디는 사람이니까요. 박성재는 결국 가장 잔인한 진실을 뱉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여자를 새어머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제가 몇십 년을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고민을 안 합니까? 그 말은 박진석에게 사랑이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사랑 때문에 눈을 감아왔고 그 결과 아이들이 무너졌다는 걸 이제야 정면으로 보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박진석은 더 이상 감정으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성희를 조일 명분을 만들기로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소문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와 증거라는 걸 박진석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그날 밤 재단과 병원 쪽에 동시에 손을 댔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 생명 지원 사업이라고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고성희가 건드린 모든 돈과 모든 서류를 공적으로 꺼내는 것. 고성희가 가장 싫어하는 공식적인 빚 속으로 끌고 가는 것. 박진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명사업은 투명해야 하니까. 고성희는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이 아주 얇아졌습니다. 명분 좋네요. 박진석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명분은 내가 만든다. 이제 내가 숨을 곳은 없어. 그런데 박진석이 명분으로 고성희를 조이는 동안 지은호의 삶은 더 급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 때문에 박진석이 고성희를 의심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겁이 났습니다. 만약 부사장님이 아버지한테 말을 한다면 나 때문에 들킨 거잖아요. 지은호는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자기 인생 깨뜨린 나 절대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나 지강호한테 하면 어떡하지? 지은호는 정순이와 지강호 얼굴이 떠올라서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가족을 지키려고 늘 혼자 버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이지혁이 지은호 앞에 섰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떨리는 손을 보더니 억지로라도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겁나는구나, 손 떠는 거 봐. 지은호가 눈물이 맺힌 채 말했습니다. 선배 나 때문에 모든 게 터지면. 이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난 10년 넘게 내 편이었어. 지은호가 순간 굳었습니다. 10년이라는 숫자가 너무 길어서요. 그 시간 동안 이지혁은 뭘 참았고 뭘 숨겼을까요? 지은호는 그 고백이 고맙기보다 무서웠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이지혁은 대답 대신 지은호에게 다시 한번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지은호는 여전히 거절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어서 믿으면 안 될까봐. 더 무서운 마음으로요. 그리고 바로 그 무서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은호가 선배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던 그날 이지혁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짧아졌고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지은호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이지혁 선배, 괜찮아요. 이지혁은 괜찮아라고 하려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그 모습이 지은호에게는 너무 익숙한 공포였어요. 병원복도 수술 오늘이라도 같은 말 지은호는 자신이 다시 그 악몽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이지혁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는데요.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지혁이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죽는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심장 이식밖에 없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로 무너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숨긴 비밀이 과거나 돈이 아니라 죽음일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밀어냈던 말들이 떠올라서 숨이 막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고 싶다고 했던 자신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건 그 시각 박진석에게 도착한 추가 보고였습니다. 고성애 씨가 과거에 사망, 신고한 딸의 흔적이 청와대학병원 기록과 연결됩니다. 박진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청와대학병원은 한우진이 간 이식을 받은 병원이고 공여자 지은호가 기록에 남아있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지혁이 쓰러져 들어온 병원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은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성이가 병원을 자기 손처럼 쓰고 있어. 박진석은 곧장 지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호 이지혁은 내가 책임지고 살릴 거다.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왜요? 박진석은 잠깐 침묵하다가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이지혁을 살리는 게 고성이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명분이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원 코디네이터가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이식 대기 관련해서 중요한 안내가 있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여자 나온 건가요? 코디네이터는 잠깐 망설였고 그 망설임이 지은호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는데요. 공여자 후보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공여자 측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가족만 면담하겠다고요. 지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지혁의 가족은 이상철일까요? 이수빈일까요? 이지환일까요? 아니면 박진석이 만들어내려는 새로운 명분의 가족일까요? 더 무서운 건 그 조건이 누군가의 호의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산일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진석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회장님, 고성애 이사장 측에서 병원 면담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당장 심장이 멈출 수 있다고 했고 고성이는 동시에 병원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지혁이 침대 위에서 아주 작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것처럼요. 지은호가 그 손을 잡았는데요. 이지혁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 이지혁의 심장만이 아니라 고성이의 진실도 함께 수술대 위에 올라갈 거라는 걸요. 가족만 면담한다던 그 문이 열리자 고성이가 먼저 들어와서 철에서 한 장을 탁 내밀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병원 특유의 냄새보다도 고성이가 풍기는 정리된 공포가 더 독했거든요. 고성이는 울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아주 얇게 걸고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봐야 할 서류가 아니라 내가 처리할 서류예요. 마치 이지혁의 생명이 서류로 정리될 수 있다는 듯이요. 박진석은 고성이가 내민 철회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눈만 내리깔고 더 조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철회서냐? 고성희는 태어냈습니다. 가족면담 조건, 당신이 끼어들 명분 없게 만드는 서류요. 그러고는 박진석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명분이요? 그 명분 여기선 안 통해요. 그 말에 지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혁은 병실 안에서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의사는 오늘 밤이라도 멈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지금도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을 숫자처럼 다루는구나. 간 20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향해 딱 한 걸음만 다가갔는데요. 가까워진 만큼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진석은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다. 고성희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럼 대화가 빨라지겠네요. 박진석은 그 얇은 미소를 찢어버리듯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면담을 독점하는 권리가 아니라 내가 지역을 살리면서 너를 조일 명분이 생기는 걸 막는 거다. 고성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요. 그 잠깐이 박진석에게는 확신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지혁이 살아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이지혁이 살아나면서 자신이 끝장나는 게 두려운 거였어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피해 코디네이터에게 바로 말했습니다. 면담 조건은 존중하되 공식 절차로 갑니다. 내가 재단 명의로 시작한 생명지원 프로젝트 그 명분으로 병원윤리 위법무팀에 요청 넣어. 코디네이터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요? 박진석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생명에 손 떼는 사람은 절차로 묶어야 한다. 그때 지은호는 멀리 복도 끝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이지혁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지혁은 산책하라고 나왔다가 숨이 차서 벽을 짚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달려가 이지혁을 붙잡았습니다. 왜 나왔어요? 숨 차잖아요. 이지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진짜로. 지은호가 울컥했습니다. 괜찮지 않잖아요. 나나 진짜 무서워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는데요. 나도 무서워. 그 한마디가 지은호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지혁이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인 줄 지은호는 몰랐거든요. 이지혁은 늘 무섭지 않은 척만 했으니까요. 지은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왜 이렇게까지 숨겼어요? 나한테 믿음도 없어요? 이지혁이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너 지키려고. 지은호는 그 말이 고마운데도 화가 났습니다.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남겼으니까요. 지은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지키려면 같이 지키면 되잖아요. 나 혼자 남는 거 그게 더 무서워요. 그때 박성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성재는 넥타이도 제대로 못 맨 채로 뛰어왔는데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성희가 병원 쪽 라인에 전화 돌렸습니다. 지역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상대로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근데 그쪽이 가족이라는 명분을 들이밀면 병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박진석이 박성재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명분을 더 크게 만들 거다. 고성희가 가족이라면 난 공적 보호자로 들어간다. 지은호는 그 말이 무섭기도 하고 믿기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은 지금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류, 규정, 감사, 기록으로 고성희를 묶으려는 거였어요. 고성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가족만 면담이라는 조건이 다시 한번 모두를 멈춰 세웠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박진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공여자 후보는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공여자 측이 정순이라는 분과 먼저 만나길 원한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지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 엄마입니다. 지은호가 간 이식 이후 병원 통원할 때마다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도 밤마다 몰래 울던 사람. 그 정순이가 왜 여기서 나옵니까? 박진석도 순간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정순이라는 이름을 그냥으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진석은 이미 고성희의 DNA 검사와 사망신고 기록을 보고 고성희가 숨긴 딸이 퍼즐을 맞추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순이가 이식 면담에 키로 들어오면 이건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가족사 전체가 터지는 수술이 돼버립니다. 지은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계산부터 했어요. 엄마가 여기까지 오면 고성희가 엄마를 건드릴 수도 있어. 지강호에게까지 갈 수도 있어.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지은호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챈 얼굴이었어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순이 어머님 오시면 안 돼. 지은호가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요, 이미 이름이 올라갔대요. 누가 엄마 이름을. 이지혁이 그 말 끝을 못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위험해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또 예전처럼 혼자 해결하려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 표정이 지은호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병원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정순이 그 여자 이름이 왜 나와 누가 올렸어? 고성희는 상대의 대답을 듣더니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정순이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묻고 그 짧은 한 문장이 지나가는 바람처럼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순이에게 이상한 연락이 들어갑니다.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에 낯선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정순이 사장님 맞으시죠? 병원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정순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 가족에게 공포라는 걸. 정순이는 손에 물기를 닦으며 웃어 보였지만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지은호가 통원 중인데 또 흔들릴까 봐요. 그런데 정순이는 더 큰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정순이가 엄마라는 약점이라는 걸 이미 알아챘다는 사실을요. 한편 박성재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이 고성희를 조이는 걸 보면서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성재는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는 걸. 박성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 여자는 가만 안 둘 거야. 박진석이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도 그 여자 편이냐? 박성재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아버지, 그 여자는 지키는 척하면서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제일 먼저 지은호를 건드릴 거예요. 박진석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를 공식적으로 보호할 명분도 같이 만들 거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차철민이 병원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차철민은 얼굴이 이상하게 창백했고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차철민은 원래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차철민이 지은호를 보자마자 갑자기 멈칫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문이 2개예요. 지은호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차철민의 동공이 풀렸습니다. 코끝에 피가 맺혔는데요. 차철민은 그걸 닦지도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심장, 두 번째 문은 이름.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차철민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정순이가 문 앞에 서면 고성희는 마지막 칼을 꺼낼 거예요. 근데 그 칼이 고성의 목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 순간 차철민이 휘청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멍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했어요? 지은호는 온몸이 식어갔습니다. 차철민은 또 기억을 못했고 그 기억 못하는 말이 자꾸 현실을 건드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도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해야 해요.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순이는 한 번에 받았습니다. 너무 빨리 받아서 더 불안했어요. 엄마. 정순이가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바쁜데 왜? 지은호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는데요. 엄마, 청와대학병원 엄마 이름이 거기서 나왔대. 정순이의 숨이 멎는 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정순이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너무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그 병원에 엄마가 묻어둔 사람이 있어.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묻어둔 사람이요? 정순이는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은 말 못해. 근데 은호야, 너 혼자 그 문 열면 안 돼.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갈게. 내가 직접 가서 끝낼게. 전화가 끊기자 지은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지혁은 침대 옆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붙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정순이 어머님 오면 고성이가 움직여. 지은호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그런데도 지은호는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문이 열렸으니까요. 그날 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냅니다. 내일 아침 병원 면담. 내가 오면 기록으로 남기고 내가 안 오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된다. 고성희는 메시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웃음이 너무 조용해서 더 소름 돋았어요. 고성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록? 좋아, 기록으로 죽여주지. 그리고 새벽 누군가 병원 응급실 앞에 실려 들어옵니다. 얼굴이 피로 범벅이었고 코디네이터가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공여자 후보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보호자 확인이 급합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회장님, 정순이 씨가 병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지혁의 심장은 지금도 위태롭고 정순이는 문 앞으로 오고 있고 고성희는 마지막 칼을 꺼내려 합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 우리 이번엔 같이 버텨요. 이지혁은 대답 대신 아주 약하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약한 힘이 지은호에겐 살고 싶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리고 그때 면담실 앞 모니터에 공여자 정보가 잠깐 떴다가 꺼졌습니다. 지은호가 본 건 단 한 줄이었습니다. 공여자 여성 50대 보호자 박진석. 지은호의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여성 50대 보호자 박진석. 그 여성은 설마 고성희일까요? 아니면 고성희가 숨겨둔 또 다른 여자일까요? 지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제 다음 화는 하나입니다. 이지혁의 심장을 살릴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고성희의 진짜 끝도 함께 시작될 테니까요.